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전쟁, 인플레이션, 안전자산, 금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로는 시장 상황, 오리무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는 둔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월에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3%였는데 9월에는 4.1%로 0.2%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음 달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최근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기간 때부터 미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윗부분은 증가한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은 재정이 악화된 부분입니다. 아버지 부시 때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 이듬해 2021년 6월 말까지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죠. 마이너스 부분이 굉장히 늘었고 플러스 부분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3년 10월 5일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3.5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9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에 비해서 소폭 둔화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11월 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3.5조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8월 달에만 5,27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전쟁 발생 조짐이 보이고 있죠.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공언했고 우크라이나에도 1천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미 정부의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미국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회계 연도가 아직 한 달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이자만 6,300억 불가량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30년 뒤에는 미국 예산 절반을 국가 부채 이자로 지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 부채는 낮은 금리로 그나마 조달된 것인데 기준금리 그리고 국채 가격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기준금리 상단이 5.5%고 2년물 국채가 5%를 넘어섰고 10년물 국채는 약 4.6%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점점 더 높아져서 국가 부채 이자로 지출해야 될 액수가 더 늘어나겠죠.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는 과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시장의 의구심이 점점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어 왔던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현재 정책적으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를 살 수 있는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문제가 아니라 국채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까지 등장하는 것이죠. 미국 정부의 예산 지출 증가로 연준은 양적 긴축 QT를 멈추고 결국 양적 완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죠. 그래서 최근 전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S&P 500 0.9%나 오른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난주에 주가가 상승한 근본 원인은 전쟁은 일시적일 것이고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예상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양적 완화는 결국 미국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의 공급은 시장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동발 전쟁 위험성의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 가격이 지난주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며칠 사이에 6%나 올랐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맞물리면서 미국 국채의 수요도 증가해서 국채금리 상승세가 멈추고 가격이 약간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서 금리가 하락했죠. 이렇게 전쟁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은 전략 비축유 재고량이 현재 역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요. 비축유가 부족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82불대에서 거의 88불대로 대략 7%가량 올랐습니다. 여기 텍사스 원유 한 달 그래프입니다. 최근 많이 올랐죠. 자,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재정에 대한 불신감으로 국채 투매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전쟁 또는 위기 시에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던 미국 국채의 위상이 지금 시장에 평가를 받는 중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실제 진정되는지 이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시장이 먼저 관심을 가지면서 즉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채금리도 따라서 인상하는 국면이었는데요. 이제는 전쟁의 위험과 이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은 과연 인플레이션이 실제 진정될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확전으로 치닫고 그 결과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면 중앙은행의 인플레 억제가 실패할 확률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미 정부의 불안한 재정 상황, 그에 발맞추어 국채 가격이 장시간 하락했죠. 이에 따라 투자가들은 국채를 팔아버리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채 가격이 낮아지면서 저가 메리트에 따른 매수 주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계 경기가 침체로 진입할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미국 국채의 가격과 수익률이 변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겹쳐 있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은 누구도 모르는 오리무중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은 그래서 현재는 현금이 더 안전하다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엘 에리언은 주식과 채권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있고 따라서 현금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시편 31편 9절에 따르면 근심은 눈과 영혼과 몸을 쇠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에 사로잡힌 자는 마치 시편 55편 2절에 언급된 것처럼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근심은 세상 근심인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루페투코스무입니다. 세상을 근심하는 것이고요. 의역하면 세상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다른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할 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차피 근심할 것이라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함으로써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